자, 시작을 하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준동형수상의 성질을 조금 더 보고요. 제1동형수상 정리를 볼 거예요. 근데 이 제1동형수상 정리는 사실은 집합론에서 원래 있던 정리예요. 그 정리를 대수학 버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제1동형수상 정리예요. 그 집합론 버전의 제1동형수상 정리를 위상수학으로 가져가 보는 것이 상위상 상공간에 대한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집합론 버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집합론 얘기를 조금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1동형수상 정리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 대수학이 아니라 집합론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대수학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집합론이에요. 그걸 갖다가 어디로 가져오는 거죠? 2학 연산만 추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준동형수상에 대한 성질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S하고 K 사이 동형사상이라면 이제 동형이기 때문에 뭐예요? 전단사 준동형이에요. 동형사상은 무엇도 보존한다? 좌소고 법칙, 우소고 법칙을 보존한다. 자, 이제 공변역 원소의 A, B에 대해서 자, 어떤 X, Y가 존재해요. 파이 X는 A, 파이 Y는 B. 이건 전사가 필요하죠? 전사기 때문에 이런 X, Y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파이 C A는 파이 C B를 만족한다면, 자, 그렇죠? 요 A 대신 뭐가 들어가요? 파이 X. B 자리에 파이 Y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파이 CX는 파이 CY예요. 그런데 정의역에서 소거법칙을 쓰려면 CX랑 CY가 똑같다는 장담을 해야 돼요. 함수값이 똑같다고? 원래값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자, 이제 뭐가 같다는 보장을 해주려면 CX하고 CY가 똑같다는 보장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단사가 필요하죠. 단사가 없으면 이제 여기서 이 두 개가 다른데 어떻게 소거법칙을 써요? CX랑 CY가 같아야 소거법칙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CX, CY가 단사가 똑같고요. S의 소거법칙을 쓰고 다시 보내버리면 끝. A는 B가 돼버려요. 그래서 동형사상이어야지만 뭘 보존해요? 소거법칙을 보존하고요. 종형이 아니라면 전사준동형, 단사준동형은 소거법칙을 보존한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자, 전사준동형의 소거법칙을 보존하지 못하는 예를 보고서 증명 과정을 비교해 봅시다. 전사가 안 되는 이유가 정수의 곱셈, 지우개의 곱셈을 볼 거예요. 파이 x를 x로 보낼 거예요. 자, 우리 이 정수의 2에 대해서는 소거법칙을 쓴다는 거 알고 있어요. 2는 어디로 가죠? 2로 가죠. 자, 근데 지우개에서는 소거법칙을 못 써요. 이유가 뭔지 봅시다. 증명 과정을 비교해 보세요. 파이 2 곱하기 2는 파이 2 곱하기 5예요. 파이 4하고 파이 10은 똑같죠. 그렇다고 해서 2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5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수의 소거법칙을 쓰려면 이 두 개가 같아야 정수의 소거법칙을 쓸 수 있죠. 두 개가 다른데 같은 값으로 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단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사만으로는 안 된다. 전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건 역상을 못 가져가죠, 당연히. 역상을 못 가져가면 여기서 시작부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거법칙을 보존한다고 장담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동형사상이어야 한다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 파이가 단사준동형이라면 공변형만 이미지로 제한하면 동형사상이 되죠. 단사준동형은 S의 소거법칙을 이미지의 소거법칙으로 유도해주긴 해요. 전체가 아닌.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S의 성질이 K의 성질로 가는 게 있고요. S의 성질이 파이 S의 성질로 가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파이 S 성질로 가는 건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전사준동형이 보존하는 것은 파이 S로 가요. 전사란 말이 빠진 것은 K의 성질로 가요. 여태까지 본 건 거의 다 전사가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변역의 원소로부터 시작을 하면 전사가 있어야 돼요. 공변역의 원소로부터 시작해서 정의역의 역상을 가져가려면 우리가 택한 원소가 이미지의 원소가 되어야 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정의역부터 시작하는 증명이 있어요. 정의역에서 택해서 공변역으로 보낼 때는 이미지로 보내는 건 전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언제요? 정의역의 부분군의 이미지는 공변역의 부분군이다. 이런 거 보일 때는 전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그래서 전사가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지 않다는 증명 과정의 첫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공변역의 원소부터 시작하면 전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정의역부터 시작하면 전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대체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게 거의 맞는 생각이에요.
100%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 줘야 돼요. 자,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동형사상의 역함수도 동형사상이다. 자, 여기선 또 이제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태까지 2학년산의 기호로 썼죠. 근데 잘못 써서 뭐랑 또 혼동을 해요? 합성함수랑 혼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지 증명을 할 때는 요거 안 쓰겠어요. 그냥 점을 찍거나 A, B를 쓰거나 하겠어요. 정의 연산은 기호는 굉장히 조심해요. 저도 여러분한테 강의 노트도 보면 저도 착각을 해서 기호가 중복되는 게 생기거든요. 답안지에 그런 게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합성함수랑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SA 하면서는 점 그냥 찍거나 그걸 쓰겠어요. 자, 파이가 동형상이니까 파이의 역함수가 존재하죠. 자, 이제 이 기호는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돼요. 역함수의 기호이기도 하고 역상의 기호이기도 해요. 하나의 기호를 두 개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여러분이 잘 따져줘야 돼요. 자, 지금은 역함수예요. 자, 우리 K의 원소 AB에 대해서 자, 우리 A 스타 B의 역함수의 파이를 해주면 이게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항등사상이죠? 뭐가 만들어져요? A 스타 B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A의 역함수, B의 역함수의 파이를 해줍시다. 자, 파이가 동형상이니까 이항연산과 준동의 그 함수의 순서를 바꿀 수 있죠. 뭐를 먼저 해요? 우리 요거 두 개를 먼저 해주고 요걸 먼저 해주고 연산을 나중에 해줘도 돼요. 여기서 넘어간 것은 준동형 사상이라는 뜻이에요. 파이가 준동형이니까 우리 이항연산과 함수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역함수죠. 이게 뭐예요? A. 이게 뭐죠? B. 두 개가 똑같아졌어요. 자,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파이는 무슨 함수예요? 전단사. 파이의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우리 파이가 전단사이기 때문에 파이의 괄호의 네모는 파이의 괄호의 세모가 됐어요. 그럼 우리 무엇을 보장해요? 네모는 세모가 보장이 되죠. 전단사 함수이기 때문에. 자, 네모 세모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네모, 이게 세모예요. 자, 뭐가 됐어요? 파이 역함수의 A 스타 B는 파이 역함수 A의 파이 역함수 B. 파이 역함수는 뭘 보존해줘요? 이항연산을 보존해주죠? 준동형 사상이다. 전단사 명백하죠? 동형사상이다. 그래서 동형상의 역함수도 동형상이라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증명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봐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려면 잘 안 돼요. 동형상의 역함수는 동형상이라는 증명은 여러분이 그래서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잘 봐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한번 취해서 보이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냥 두 개가 똑같다를 직접 하면 안 보여져요. 그래서 전단사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파이를 취해도 뭐다? 똑같다를 보이면 된다. 이 생각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러면 증명을 언제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못하면 직접 나가려면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핵심 아이디어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 2.1.20을 이제 정리 2.1.13부터 19에 적용해 봅시다. 동형사상으로 제안해 보겠어요. 그러면 전사준동형은 당연히 동형상은 당연히 전사준동형이죠. 아까 성질 전부 다 만족해요. 그래서 S하고 K 사이에 동형사상 파이가 존재한다면 역함수도 동형사상이죠. 그러면 여기에 결합법칙, 교합법칙, 항등원, 여건, 소거법칙, 일차방정 해가 여기 이쪽에 해가 이거 두 개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S하고 K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형사상이 보존하는 이런 성질들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대수적인 성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저 동형사상이 보존하는 성질들에 관심이 있어요. 자, 뭐 여기 썼지만 뭐 항등원이 항등원으로, 여건이 여건으로 가는 걸 우리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빼먹어서 빠진 건데요. 준동형 수상의 합성함수는 뭐다? 준동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보여보겠어요. 자, 파이가 S에서 K로 가는 준동형, 프사이가 K에서 H로 가는 준동형이에요. 자, 이게 줄을 없애야 되는데 줄을 안 없앴네요. 이거 왜 안 없앴죠? 줄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아져서. 왜 안 없었죠?
파이하고 푸사이가 둘 다 준동형이라면 합성함수 준동형이다. 합성함수가 되려면 이 집합관계가 좋아야 되죠. 증명은 어렵지 않게 쓰면 돼요. 푸사이하고 파이 합성함수 xy는 자 푸사이에 괄호 열고 파이 xy고 파이가 준동형이니까 파이 x 연산에 파이 y죠. 푸사이가 준동형이니까 푸사이를 여기다 먼저 취한 거 연산에 여기다 취한 거 연산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게 바로 끝. 그래서 합성함수도 준동형이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집합론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1동형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먼저 동치관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입실론이 동치 이퀴바런스 릴레이션의 첫 자를 2를 약간 이렇게 썼어요. 동치관계가 주어졌어요. 자 이제 기호를 우리는 그동안 동치관계를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 기호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를 이런 기호로 쓰겠어요. A, B가 2의 원소이다. A하고 B는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 기호를 쓰기도 하겠어요. 집합론에서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기호를 쓰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대수학을 할 거기 때문에 대수학의 기호를 좀 흉내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쓰겠어요. A하고 B가 입실론이라는 동치관계를 법으로 합동이다. A, B는 관계를 갖는다고 쓰겠어요. 그러면 대수학의 흉내를 거의 그대로 낼 수 있어서 이 기호를 쓰겠어요. 집합론 책에서는 이 기호를 잘 안 써요. 집합론 책에서는 이 기호를 쓰지만 우리 이 기호를 쓰겠어요. 자 A의 동치류의 집합을 A바, A의 괄호, 자 새로운 기호를 씁시다. 이 기호를 쓰겠어요. A에다가 이런 기호 뭐라고? A의 동치류의 집합이에요. 뭐에 대한 동치류? A의 이퀴바런스 릴레이션에 관한 동치류의 집합이라고 쓰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기호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동치류의 집합을 뭐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뭐죠? 우리 G에 N이라고 썼던 걸 어떻게 쓰겠다는데 G에 뭐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에요. 저 동치관계는 뭐에 대한 동치관계? N을 법으로 합동인 동치관계. 자, 기호는 순전히 기호일 뿐이니까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표준함수라고 하는 걸 정해야 할 거예요. 자, X의 동치관계가 주어지면 동치류가 만들어지죠? X에서 동치류로 보내버리는 함수. 우리 아까 봤어요. 정수에서 GN으로 보낼 때 A를 A의 동치류로 보내는 거.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표준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자 이제 동치관계가 나라예요. 같은 나라 사람을 동치관계를 갖는다고 주겠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함수값은 뭐죠? 대한민국.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함수를 표준함수라고 부르겠어요. 표준함수는 당연히 무슨 함수죠? 전사함수죠. X가 있으면 X의 동치류는 반드시 존재하죠? 그리 보내는 거니까 표준함수는 전사함수란 말을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새로운 동치관계를 하나 만들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동치관계가 있으면 동치류를 나눴는데 이제 함수가 주어졌어요. 함수 X에서 Y로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언제 동치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거냐면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으면 관계를 갖는다고 말하겠어요. 자 어떤 함수도 괜찮아요. X가 뭐든 괜찮아요. Y가 뭐든 괜찮아요. 집합론이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값이 똑같으면 관계를 갖는다고 말하겠어요. 그럼 이 관계가 뭐를 보일 거예요? 동치관계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대수학에서 제1동형상 정리니 준동형상의 함수값이 같은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죠. 자 이제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준동형상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함수가 주어지면 함수값이 똑같으면 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뭐라고 동치관계가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 F가 결정하는 동치관계라고 부르자. 자 동치관계 보이는 건 쉬워요. 집어넣으면 돼요. 당연히 A랑 A는 함수값 똑같죠? A랑 A는 관계를 가져요. A랑 B가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순서 바꿔도 함수값 똑같죠? B하고 A도 관계를 가져요. A하고 B가 함수값 똑같고 B하고 C가 함수값 똑같아요. 당연히 A하고 C 함수값 똑같죠? 추이관계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건 동치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거꾸로 가겠어요. 처음에 동치관계가 주어졌어요. 아까 뭘 만들었죠? 표준함수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 우리 뭘 만들었어요? 함수가 있으면 동치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표준함수가 만들어낸 동치관계가 뭔지를 보겠어요. 자 순서를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현재 동치관계가 현재 먼저 있어서 동치류를 만들었어요. 자
자, 동치관계가 있어요. 동치류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A의 바, B의 바, C의 바, D의 바, E의 바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표준함수가 만들어졌죠? X에서 어디로 보내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A 바, B 바, C 바, D 바, E 바로 보내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저 표준함수 파이라고 만들었어요. 자, 근데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동치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함수가 결정하는 동치관계. 그거하고 원래 동치관계를 비교해 볼 거예요. 파이가 만들어내는 동치관계는 뭐죠? 함수값이 똑같으면 관계를 갖는다. 자, 함수값이 A 바인 것들은 전부 다 뭐들이죠? 요거. 함수값이 B 바인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 함수가 C 바인 것들은 전부 여기 있는 것들. 결국 저 파이가 만들어내는 동치관계는 어디로 되돌아가요? 제일 처음에 주어진 동치관계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동치관계가 주어져 동치류를 만들었어요. 표준함수 파이를 만들었어요. 함수가 주어졌으면 함수를 가지고 또 동치관계를 또 만들죠? 근데 그게 원래 거랑 똑같다.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알게 됐어요.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한 얘기를 아주 이상하게 해버렸어요. 자, 증명은 간단해요. F가 X에서 동치를 보내는 표준함수예요. 자, A하고 B가 F가 결정하는 동치관계의 원소이다. 무슨 뜻이죠? FA랑 FB가 똑같다. 그러면 A의 동치류와 B의 동치류는 당연히 똑같다는 뜻이 되어버리죠? 결국 원래 동치관계로 들어가 버려요. 자, 이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지만 뭘 바꾼 거죠? 순서를 바꾼 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된다. 동치관계를 가지고 표준함수를 만드는 것과 자, 또 함수를 가지고 함수가 유도하는 동치관계를 만든 다음에 동치를 만드는 작업의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다. 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이거 증명 여러분 길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인식을 해주시면 충분하고요. 이제 제일 동영상 정리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자, 입실론 F가 결정하는 동치관계예요. 무슨 뜻이에요? 정의역의 동치관계인데 함수값이 똑같으면 같은 것으로 보자. 자, 정의역이 분할이 됐어요. 어떻게 분할이 됐어요? 함수값이 같은 것들로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원래 이게 X고 F고 여기 Y예요. 정의역을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이제 어떤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함수값이 전부 같은 것들. 전부 같은 것들로 분할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졌죠. 어떤 집합이 만들어졌나요? X를 동치관계로 자른 동치류들의 집합. 이거는 원소가 달라졌어요. X가 아니라 뭐죠? 동치류들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집합. 여기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파이라고 하는 표준함수가 존재해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자, X에서 F로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X는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할할 수 있어요? 함수가 똑같은 걸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 동치류가 만들어졌죠? 이 동치류의 원소들은 함수가 같은 것을 원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X에서 파이로 가는 전사함수가 주어졌어요. 나는 여기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푸사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동치류의 집합에서 Y로 보내는데 X의 동치류 원래 원소는 여기서는 하나지만 X에서는 집합이죠. 자, 이거는 다루는 게 달라요. 여기서는 원소 하나, 이리 가면 집합. 똑같은 대상이지만 대상이 달라져요. 원소고 여기는 부분 집합이에요. 원소니까 이걸 어디로 보냈어요? fx로 정의할 거예요. 문제는 이게 웰 디파인이 되느냐예요. 웰 디파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근데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엇들이 똑같은 것들이에요? 함수값이 전부 fx가 똑같은 것들이에요. 대표 원소를 x로 택하든 x1로 택하든 x3으로 택하든 어차피 함수값은 다 똑같아요. 웰 디파인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증명 안 해도 우리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직관적으로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전사이고 명백하죠. 푸사이의 동치류의 값은 fx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값들은 사실은 어디로 가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지가 같아요. 순서를 바꿔봅시다. 푸사이에 파이 x를 해주면 이거 x의 동치류죠? 푸사이 x 동치류가 fx가 되니까 뭐하고 뭐가 돼요? 파이하고 푸사이 합성함수가 뭐랑 똑같아져요? f랑 똑같아져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어때요? 같아요. 자, 수학책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화살표를 동그랗게 그린 그림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F로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결과가 똑같다. 커뮤트 한다고 해서 저렇게 기호를 써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합성함수가 F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 푸사이는 당연히 단사예요. 왜? 함수값이 똑같은 걸 전부 다 하나로 모았거든요. 자, 푸사이 x의 동치류하고 푸사이 y 동치류가 똑같다는 얘기는 fx랑 fy가 똑같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x하고 y가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의 동치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함수이다? 푸사이가 단사 함수이다. 이게 집합론 버전의 제일 동영상 정리예요. 자, x에서 y로 가는 모든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x의 동치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요? 동치관계를 함수값이 같은 걸로 전부 다 쪼개요. 그리고서 그 하나를 보고서 함수를 이리 보내버리면 단사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합성함수 해준 거랑 이거랑 결과가 똑같은 단사함수가 만들어진다. 만약 f가 전사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푸사이는 뭐가 돼버려요? 전단사. 집합론 버전에서는 두 개의 집합 사이에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위수가 똑같아요. 카디널 넘버가 똑같아요. 이항연산도 관심 없고요. 집합론 버전에서는 뭐만 관심이 있죠? 기수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론 버전으로 F가 전사면 이 동치류랑 이 Y는 뭐다? 동형이다. 원소의 수가 똑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뭐 예를 통해 봅시다. 이런 예를 볼 거예요. 자, X에서 Y로 가는데 fx가 1, 2, 3이에요. 원소가 3개짜리예요. 이미지가 1, 2, 3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x1, x2, x가 존재해서 fx1이 1이고 fx2가 2고 fx3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x1의 동치류, x의 동치류, x의 동치류 이 세 개가 뭐의 분할이에요? x의 분할이에요. 서로 소인 합집합으로 만들어져요. 자, x에서 동치류를 보내는 파이란 전사함수가 주어졌어요. 함수로 뭐로 줄 거냐면 x1의 동치류를 뭐로 보내요? 1. x의 동치류를 2. x3의 동치류를 3. 이걸 1로 보내고 이걸 2로 보내고 이걸 3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가 뭐랑 동형이에요? 1, 2, 3이랑 전단사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게 집합론 버전의 제일 동형수상 정리 딱 이만큼이에요. 제가 엄밀히 증명은 안 했지만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밖에 없어요? 함수값이 똑같은 것을 하나로 봐버리면 원래 함수를 무슨 함수로 바꿀 수 있다? 단사 함수로 바꿀 수 있다. 자, 원래 x 1로 가는 게 원래 x에서는 10개예요. 근데 그 10개를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 2로 가는 게 20개예요. 그 20개를 하나. 3으로 가는 게 30개예요. 그걸 하나. 원래 x는 원소가 60개짜리 원소인데 10개는 1로, 20개는 2로, 30개는 3으로 갔어요. 10개를 하나, 20개 하나, 30개 하나로 버리면 원소 몇 개짜리 집합이에요? 3개짜리 집합. 대응은 뭐가 되죠? 단사함수, 전단사. 이미지로만 제한하면. 이게 집합론 버전의 제일 동영상 정리예요. 자, 이제 이게 대수학으로 오려면 이 세상에 뭐만 끼워 넣으면 돼요? 이항연산만 끼워 넣으면 돼요. 그 이항연산이 군이면 군에 대한 제일 동영상 정리, 환이면 환에 대한 제일 동영상 정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합론 버전에다가 이제 우리 대수학 얘기를 추가할 거예요. 이게 집합론 버전의 제일 동영상 정리예요.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이게 결정하는 동치류 집합으로 하는 표준함수에 대해서 푸사이를 이렇게 정의하면, 자, 이제 여기를 어디로 제한했어요? fx로 정의했죠? 제한해버리면, 자, 이제 푸사이는 여기가 y가 아니고 fx로 주면 전단사 함수다. 그리고 f랑 뭐랑 똑같다? 이렇게 가는 함수랑 똑같다. 이게 집합론 버전의 제일 동영상 정리인데, 우리는 무엇만 이용할 거냐면 이렇게 이용할 거예요. 이 동치류의 집합에서 fx로 가는 뭐가 존재한다?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 이거면 충분해요. 만들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대수학에서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를 주로 써요. 자, 그래서 우리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주어지면 x의 함수값이 똑같은 동치류의 집합에서 fx로 보내는 뭐가 존재한다?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걸 이제 이항연산을 추가해버리면 대수학 버전의 제1동영상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항연산을 추가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아무 함수나 택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함수를 아무거나 시작하면 안 돼요. 이항연산이 뭐 해야 되니까? 잘 정의가 돼야 되니까. 아까도 봤지만 동치류에다 이항연산을 정의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전체 집합에는 이항연산이 있는데 동치류를 잘못 자르면 이항연산이 확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동치류의 이항연산이 잘 정의되도록 하는 함수를 택해야 돼요. 그 함수가 바로 뭐예요? 준동형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에요. 그 다음은 똑같아요. 파이가 만들어내는 동치관계. 자, 뭐죠? 파이의 함수값이 똑같은 것을 하나로 보자는 동치류로 보내요. 자, 이 원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항연산을 정의할 수 있다. 여기다 이항연산을 정의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죠. 어떻게 정의해요? 이렇게 정의합시다. A의 동치류, B의 동치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이제 이것은 이항연산이다를 보일 거예요. 닫힌 거 뭘 보이면 되죠? 웰디파인을 보이면 돼요. 자, 웰디파인을 보일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자, 동치류 원소 두 개, A의 동치류, B의 동치류에 대해서 동치류의 연산을 이렇게 약속했죠. 어차피 이것도 어디 원소예요? 동치류 원소니까 닫히면 명백해요. 문제의 핵심은 웰디파인이에요. 자, A의 동치류, C의 동치류가 똑같아요. A하고 C는 함수값이 똑같아요. 파이에 대해서. B의 동치류, D의 동치류가 같아요. B하고 D는 파이 함수값이 똑같아요. 파이는 준동형 사상이에요. 자, 파이 A, 파이 C 똑같고 파이 B, 파이 D가 똑같아요. 자, 파이의 A, B에 연산한 것은 파이 A 스타의 파이 B죠. 준동형 사상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파이 A랑 뭐가 똑같아요? 파이 C가 똑같고요. 파이 B랑 뭐가 똑같아요? 파이 D가 똑같아요. 바꿔 쓸 수 있어요. 바꿔 쓰면 파이의 CD죠. 뭐가 똑같아요? A, B의 함수값하고 CD 함수값이 똑같아요. 같은 동치류죠. 그래서 A하고 C가 같은 동치류, B하고 D가 같은 동치류라면 A, B의 동치류하고 CD의 동치류가 똑같다? 웰디파인이다. 자, 이때 이게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준동형 사상의 역할이에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이항연산이 보존이 못된다. 여기 두 군데 들어갔죠. 이항연산이 보존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동형 사상이 만들어내는 동치관계에는 뭐를 줄 수 있다? 원래 집합에 주어진 이항연산을 가져올 수 있다. 가 돼요. 그러면 이 표준함수는 뭐가 돼버리죠? 또다시 전사준동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표준함수가 전사준동형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 돼버려요. 표준함수는 파이 AB는 AB의 뭐예요? 동치류. A의 동치류, B의 동치류니까 파이 A, 파이 B. 그래서 파이, 똑같은 발음 파이죠? 사실은 하나는 P고 하나는 F예요.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P로 시작하는 발음이고요. 이건 F로 시작하는 발음 약간 다르지만 거의 뭐 구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잘 봐주세요. 자, 우리 표준함수 파이, 원래 준동형 파이 좀 다르거든요. 이거 만들어내는 동치류에 대해서 표준함수는 전사준동형이 돼버려요. 푸사이라고 쓸 걸 제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강의할 때 생각해보니까. 보통 대수책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이라고 썼는데 푸사이라고 썼어야지 혼동이 되는. 푸사이는 또 나중에 또 쓰니까.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제1동영상전을 가볼 거예요. 일단 집합론 버전으로 가봅시다. S에서 파이 S에서 K로 보내는 준동형상이 주어졌어요. 자, 그럼 집합론 버전은 이 파이가 만드는 동치류들의 집합에서 요리 보내는 전단사 함수 푸사이가 존재하죠.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봤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 푸사이가 뭐를 보존한다면 보이면 돼요? 이항연산을 보존한다면 보이면 돼요. 자, 우리 파이는 전사준동에 보였으니까 푸사이에 보이면 되는데 푸사이의 X의 동치류의 Y의 동치류는 이게 약속이 뭐죠? 푸사이의 X, Y의 동치류. 약속이 뭐예요? X, Y의 함수값 파이. 다시 어떻게 돼요? 준동형 사상. 자, 이건 뭐죠? 푸사이의 X의 동치류, 푸사이의 Y의 동치류.
푸사이가 뭘 보존한다? 이항연산을 보존하는 준동형 사상이다. 자, 이제 뭐가 됐어요? 두 개는 동형이다. 전단사 동형이 존재했으니까. 이게 이항연산 버전의 제1동형상 정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군에 갖다 쓰면 군 버전의 제1동형상 정리, 환에 갖다 쓰면 환 버전의 제1동형상 정리. 모든 이항연산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니까. 자, 이제 우리는 저것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고요. 더 중요하게 쓸 것은 이 말이에요. 자, 이항연산을 갖는 집합 S에서 K로 가는 준동형상이 주어졌으면 정의역을 무엇으로 분할할 거예요? 파이 값이 똑같은 것으로 분할해버리면 무엇하고 동형이다? 이미지랑 동형이다. 이런 동형상이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주로 쓸 거예요. 굳이 저 동형상이 푸사이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푸사이까지 써서 문제를 푸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으로 기억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요걸 기호를, 자, 이거 뭐죠? 파이가 만들어내는 동치 관계로 만드는 동치류를 나중에 이런 기호로, 군에서는 잉여군의 기호길래 환에서는 이런 기호로 바꿔 쓸 것밖에 없어요. 기호만 바꿔 써버리면 끝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1동형상 정리의 원본은 집합론 버전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잘 보면 함수값이 똑같은 것을 하나로 보자? 그럼 뭘 만들 수 있다? 단사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미지로 제한하면 전단사함수다. 대수학이 들어가는 건 뭐죠? 이제 준동형상이 만들어내는 동치류들은 이항연산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푸사이가 이항연산도 보존한다. 이것만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체 흐름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증명하라 문제 나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 흐름이 눈에 보이면 나중에 동형상 정리를 쓸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함수값이 같은 것을 하나로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항연산이 보존이 되는 단사함수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 제1동형상 정리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딱 이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증명하라는 미묘한 문제를 안 나올 거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의 관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1동형상 정리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